네, 저희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각자 내 맘대로 뽑아보는 네. 올타임 넘버 5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곱창 안 나게끔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최대한 곱창 안 나게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불꽃놀이다. 불꽃놀이. 야, 가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5명씩 뽑아 볼 텐데요. 네, 뭐 넘버 1부터 정하고 가죠. 아 넘버 원을 정하고 가요? 네. 위에부터 가요? 위에부터 가죠, 그냥. 위에부터? 넘버 1은 거의 75% 확률로 일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75%? 뭐 4명 중 3명이 네, 4명 중 3명은. 네. 한 번씩 해 보시죠. 아니 먼저 하시죠. 제가 진행자니까. 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버 1 저의 넘버 1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6번의 우승과 6번의 파이널 MVP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알 법한 마이클 조던의 영향력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올타임 넘버 1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3점 슛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절에 그러니까 시대를 똑같이 갖다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뭐 주제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조던은 3점 슛을 굳이 던지지 않더라도 미드레인지 게임만으로도 본인의 플레이를 100%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점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드릴 수 시대의 있어요. 3점 슛이 많이 던져봤자 2.0개, 그러니까 많이 넣어봤자 2.0개,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90년대 중반까지는, 초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3점 슛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 굳이 많이 안 던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3점 슛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본인이 넣을 때 잘 넣었잖아요. 그렇죠. 3점 슛으로 해결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3점 슛이 막 약점이었지만 부족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다른 분 어떻게 종원 이렇게 돌죠 뭐. 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죠 뭐. 저는 2등까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준비했어요 저는. 3, 4, 5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 종원님 조던. 조던. 네. 저는 늪가여서 조던인 게 아니고 그냥 조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고 뭐 조던은 6번밖에 파이널 못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나머지 실패한 시즌 많지 않았냐 했는데 저는 어떤 위대한 선수가 그 선수를 모아가지고 팀을 이적한 거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은 그 시대에 맞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팀을 구성했던 거고 뭐 불스 슈퍼팀 아니었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슈퍼팀을 의도하고 만든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가 있다 봅니다. 뭐 그 실력 자체는 뭐 거의 동등하죠. 근데 가지고 있는 또 본인이 좀 어떻게 말을 하기 그런데 솔직히 저는 디시전 조설과 너무 인상이 많이 남아서 사실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깎아내릴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프레스티지를 좀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레스티지를 잃었다 네.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영 기자님 저는 1등 조던 그리고 2등은 조사하지 않고 그냥 르브론만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2등은 매직이 될 수도 있고 윌트가 될 수도 있고 카림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러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이슈가 되는 조던과 르브론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1등을 조던에 넣고요. 2등이보다는 그냥 비교 대상이 르브론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구구절절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수로서하고 영향력까지 포함했을 때가 좀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선수로서도 영향력으로서도 스토리로서도 1위는 조던. 일단 조던 같은 경우 선수팀 동료빨이라고 하는데 피펜과 그랜트를 키운 것도 어쨌든 시카고 불스 코칭 스태프과 조던이었기 때문에 같이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98년도 파이널 때 사실 피펜이 제구실 거의 못했다고 보거든요. 로드맨은 또 플레이오프 과정에서 제구실 안 했고 아픈 적도 있었고 사고 친 적도 있었고 또
그 시대에 라이브로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클리브랜드,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가비지 타임이 빠졌을 때의 클리브랜드 경기가 정말 내용이 엉망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시카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던이 가비지 타임이 빠지면은 그때부터 무슨 농구를 하는지 알수 트라이앵글이고 나발이고 진짜 돌려버리고 싶었던 TV 돌리고 싶었던 네. 그런 농구를 하는 팀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던이 팀원빨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하면은 1011 클리브랜드 그리고 1718 클리브랜드와 네. 이제 1829 클리브랜드죠. 그리고 9899 불스를 비교해 보면은 9899 불스가 한 2배는 더 개판이었어요.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40점대 예. 나오고 그랬으니까. 르브론 빠지고 나서 클리브랜드가 2번 있고 그리고 조던이 빠지고 시카고가 한 번 있고 그래 따지면은 영향만 따지면은 뭐 르브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팀에 조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거는 뭐 대동소이하다 봐요. 그래서 르브론이 팀에 뭐 더 중요한 선수였다 그런 의미는 별로 그런 가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조던이 넘버원이다 선수로서도 그리고 영향력으로 넘버원이다. 근데 영향력까지 딱 따지면은 모든 그러니까 농구계와 농구 산업과 모든 거에 끼친 영향력을 순위를 매긴다면 저는 1위는 조던, 2위는 오스카 로버트냐 생각해요. 2위 오스카요? 네, 선수로서도 그렇고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2위. 어. 네, 왜냐면은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없었다면은 지금 선수들이 누리는 것들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흑인 인권, 선수 인권, 은퇴 선수 인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싸운 게 없다면은 지금 NBA 발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그리고 또 원로 기자분들과 대화한 바로는 제가 결론을 내었을 때 영향력까지 다 따졌을 때는 오스카 로버슨이 2위고 선수로서 이룬 것들 토대로 간다면은 2위는 르브론 제임스다. 네, 원래는 저는 사실은 5위였어요. 5위. 지난 방송까지도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니까 10번의 파이널 저 늘 말씀드리죠. 아니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2등이지. 레이커스를 거쳐갔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혼자 하나 딱 가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올라간 건데. 왜냐하면 카림이랑 메이도 딱 골든 퍼플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더 뛸 수 있다고 더 이 프라임 타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좀 늙긴 했지만 에이징 커브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도 자기 기록 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승을 몇 번 하든 간에 넘버 2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원래 5위였어요. 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 주제가 진지하게 이제 딱 저희 떡밥에 돌려지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넘버 2까지 올라가 되지 않을까. 원래 제가 예전에 넘버 2가 누구였냐면은 압둘 자바였어요. 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생각합니다. 압둘 자바비로 르브론이 자리 잡아도 괜찮다. 네. 르브론이 라고 압둘을 말씀하시죠. 잡았죠. 네. 펀치라인이네요. 괜찮았어. 펀치라인이네요. 방금 괜찮았어. 수미 10 나가시죠. 괜찮았어요. 우리 영 기자님은 어쨌든 저는 정에 2등까지 가겠습니다. 넣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종호님 2등? 2등은 르브론 제임스. 네네. 네. 확고합니다. 뭐 누적 윈시어라든지 가지고 있는 누적 기록들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파이널 10번 나왔으면은 그 정도로 증명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선수 점프슛 던질 때 울렁증 있던 선수가 나중에는 점프슛으로 경기를 끝내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가 그 가치를 증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충분히 1위 논쟁까지 갈 정도로 충분히 유의미하고 위대한 선수다. 네. 2000년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르브론 제임스겠죠. 당연하게. 그럼요. 네, 그렇지만 올타임으로 갔을 때는 조던이 쌓아놓은 것을 넘지는 아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위에 르브론 제임스 났고요.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브론이 만약에 남은 선수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마일스톤을 쌓고 우승 훈장을 가슴에 달고 한다면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충분히 어느 누군가에게 당연한 1위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직 선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던은 끝난 상황이고 르브론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업적과 기록과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누적 윈시어를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32세 시즌 이후에 기울기가 줄지 않는 선수는 조던이랑 르브론이 유일했어요. 유의했죠. 네, 정말 대단하네.
제 생각에는 누적 다 쌌어요. 음. 더 쌓아도 의미 없어요 이제. 아, 그래서 더 못 쌓아도 넘습니다. 의미 없다. 더 쌓아도 의미 앞으로 없다. 뭐래도 못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르브론이 마일스톤 추가하고 기록도 추가하고 그럼 조던 넘을 수도 있지 하는데 못 넘습니다. 이미 쌓았어요. 이미 쌓은 거라도 기록상으로 넘었어요. 하지만 못 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그러면 2위를 하고 들어보죠. 듣고 그리고서 저희 뽑은 뒤 선수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아까 ARC님께서 그렇게 치면은 피펜도 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펜도 나가서 팀이 더 개판된 거 아니냐 9899. 사실 9899 스카우볼스는 거의 팀도 아닌 수준이었잖아요. 쓰레기였죠. 말 그대로 쓰레기였죠. 9899는. 모든 그러니까 동심 파괴, 스카우블스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파괴되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불이 된. 네. 시골. 아 이게 그 의미였어 시골. 아 이게 9899였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일단 퍼포먼스 측면을 배제하고요. 일단 좀 역사적으로 그리고 좀 시대 흐름상으로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1983-84 시즌에 데뷔해서 본격적인 전성기가 8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 때부터 또 들어가죠. 전성기에 진입을 했죠. 근데 1980년대 중반이 뭐죠? 메이 존슨 그리고 레리 버드 경쟁 관계가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던 시기죠. 네. 84 레이커스, 85 보스턴, 86 레이커스 이런 식으로 주거리 받거니 하면서 MVP도 계속 버드가 쓸고 가고 그다음 매직이 또 백투백으로 받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NBA 인기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죠.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황금 시대라고 하죠. 여기에 데이비드 스턴 커뮤니티의 세계화 정책, 글로벌레이션 그리고 상업 스폰서들이 스포츠 마케팅이 이전 시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게 진행되었어요. 그 아이콘이 누구였나? 세계화의 아이콘이 누구죠? 조던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스포츠 마케팅의 아이콘이 누구였죠? 조던이었죠. 이거는 농구라는 스포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막내가지고 그 공세적인 마케팅의 아이콘은 조던이었어요. 봅시다. 황금 시대를 올고지 물려받았습니다. NBA 인기 완전 진짜 쪽박 차던 시절에서 80년대 매직과 버드가 올린 거를 조던이 더 성공적으로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스포츠 그런 스폰서들이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걸 다 하나로 묶은 게 누구였죠? 조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프로 스포츠 업계 자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전대에 누가 그랬죠? 모하마드 알리가 일반 프로복싱을 진짜 세계적인 프로복싱으로 이끌었죠. 알리가. 루스가 그냥 공놀이를 미국인의 스포츠로 만들었죠. 루스, 알리, 조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없어요. 그 뒤로 이런 아이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해요. 후배 세대들은. 봐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카리스마, 성적이 뒷받침되었기에 더 탄탄해진 게 맞고요. 그러니까 조던이 매직과 버드에게 물려받았듯이 후배 세대들의 뛰는 환경은 조던에게 물려받은 거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양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OAT 논쟁이 있어가지고 실력 이외의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누구도 조던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리그가 완전히 망하고 새로 일어서지 않는 이상 조던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르브론 누적 다 쌓았어요. 이미 넘었어요. 근데 못 넘어요. 왜? 이게 이 세계관 환경 자체가 그렇게 구도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억울하지. 르브론이 만약에 조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은 조던이 아니고 르브론이 그렇게 됐겠지. 근데 르브론은 2004 시즌에 데뷔했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뭐 NBA가 망하고 다시 일어선다 하죠. 근데 르브론은 안 돼. 왜? 르브론은 이미 조단 에어리에 속해 있는 선수니까. 지금 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그러면 그 횃불은 르브론 후배들한테 돈체치 같은 애들 넘겨주고 그 돈체치 같은 애들이 리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지. 르브론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 억울한 거야. 억울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외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넘습니다 이거는. 퍼포먼스 이외의 것까지 네, 다 모두 다 포함하면. 네. NBA 21세기 인기 견인 없죠. 더 큰 세계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코비랑 양분하잖아. 야오밍 무시할 거야? 근데 중국 시장 개척해준 거? 세계화 측면에서 르브론이 코비보다 감히 우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태생적인 한계를 제가 언급을 했고요. 요건 르브론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그거죠. 사실 르브론 넘버원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에서 비빌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조사해보니까 비빌만 해 진짜. 아 그럼요. 해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제가 서두에 언급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태생적인 한계를 제가 르브론의 태생적인 한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퍼포먼스를 봅시다. 정규 시즌은 누적을 보고요.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인 만큼 제가 평균 성적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개인 성적을 보면은 마이클 조던의 1072경기, 누적 출전 시간이 4만 1000분 정도 되고요. 누적 윈시어, 팀 승리 기여도가 플러스 214. 르브론 1265경기, 4만 8551분 소화, 누적 윈시어가 236.4. 그리고 역대 누적 윈시어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카림, 2위가 윌트, 3위가 르브론, 4위가 말론, 5위가 조던인데요. 윈시어 48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도 중요하고 빌도 중요하니까. 윈시어 48은 48번 환산으로 이 선수가 팀 승리 얼마나 기여했냐 보면은 카림이 2R 2푼 8리, 그냥 284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그리고 윌트가 2480. 카림보다 윌트가 더 높죠. 르브론이 2338. 윌트보다 약간 떨어지고 카림보다 높습니다. 말론이 2053. 그리고 5위 조던이 2505. 윈시어 48로 빠지면 조던이 1위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마이클 조던이 누적 32,292득점, 6,672리바운드, 5,633 어시스트에 뭐 스틸하고 블록시드하고 2,514 스틸하고 르브론은 다 넘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특히 르브론은 역대 NBA 역사상 최초로 35,000, 만 리바운드, 만 어시스트 노리고 있죠. 누구도 8,000 3만 득점, 8,000 리바운드, 8,000 어시스트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네. 25,000도 없어요. 오직 르브론만이 갑니다. 그렇고 슈팅 퍼포먼스 르브론이 구리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커리어 야투 성공률이 조던이 49.7%, 르브론이 50.4%. 3점수도 아까 설명해 주셨죠. 시대가 다르니까 좀 크게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자유투 획득도 조금 룰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마이클 조던의 경기당 평균 8.2개, 르브론이 8.0개. 트루 슈팅 퍼센티지로 조던이 56.9%, 르브론이 58.6%. 더 웃긴 건 얘네들 플레이오프가 이 성적 그대로 갑니다. 비율도 정말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PER 분당 생산력이 마이클 조던이 27.9, 르브론이 27.5. 르브론은 좀 떨어지겠죠 이제 커리어가 좀 남아 있으니까. 조던은 워싱턴 C를 끼고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커리어 VOA버시티, 밸류 오브 리플레이스 플레이먼트 대체 선수 대비 상승의 지표가 조던이 116.1, 르브론이 133.7, 역대 1위 2위예요. 이게 VRPC를 경기당 평균으로 따지면요. 르브론이 커리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133.67, 경기당 평균 0.106, 조던이 116.08, 경기당 평균으로는 0.108로 미세하게나마 조던이 르브론보다 더 높고 앞으로는 더 벌어지겠죠. 왜? 르브론은 이제 VRPC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네. 더 올라가긴 힘들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역대 3위가 스탁턴이거든. 대체 선수 대비 상승의 지표가 4위가 말론이고 스탁턴이 말론보다 더 높아. 그만큼 포인트 가드 업계에서는 그쵸. 이 친구가 독특한 기록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누적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역대 경기당 평균 3.0득점 이상 성적을 방어하면서 은퇴한 선수는 딱 2명 있어요. 뭐 조던이나 체인벌린이지.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30.12점, 윌트 체인벌린이 30.07점인데 조던의 시대는 현대론과 비교해 3점의 중요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TS, 트루 슈팅 퍼센트의 격차는 어느 정도 시대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르브론이 만만찮아요. 역대 경기당 평균 25.0득점, 7.0 리바운드, 7.0 어시스트 이상 기록한 선수는 오스카 로버트슨, 르브론 제임스 2명인데 여기에 야투 성공률 50%까지 합치면은 오직 르브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르브론은 은퇴 시즌까지 이 성적을 비율 성적을 방어해야겠지만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는 방어할 수 있어요. 야투 성공률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겠지만은 네. 쉽진 않을 어쨌든 거예요. 상징적이니까 이거는. 더 안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율 성적을 누적 성적 말하면서 비율을 꾸준하게 언급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르브론이 승리입니다. 왜? 르브론 제임스는 NBA에서는 최초로 뭐 3만 득점, 만 리바운드, 만 어시스트 이렇게 근접했다고 말씀드렸고 넘을 거고 누적 성적이 그레이트 오브 올 타임 이 논쟁에서 가장 큰 무기죠. 왜냐하면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뭐 로버트 페리시, 모제스 말론 20시 넘게 뛰었습니다. 40살까지 뛰었어. 뭐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근데 이 선수들은
꾸준하게 뛰었지만 최고 수준으로 뛰지 못했잖아요. 르브론은 35대 시즌까지 최고 수준으로 그 퍼포먼스를 유지했어요. 최고 수준으로 네.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렇죠.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건강도 그 실력이고 조던은 본인 의도하에 1.5시즌 동안 외도했습니다. 또한 34대 시즌에 2차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르브론은 35대 시즌에 올해 우승했죠. 우승했고. 그러니까 르브론은 19세 대비, 조던 21세 대비 시대상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퍼포먼스 외적으로 르브론은 그런 늦게 태어난 굴레 때문에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조던도 누적 상대에서 르브론 넘으려면 쥐가 일찍 데뷔했어야지.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고졸해가지고 누적을 넘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르브론이 가진 어드밴티지죠. 이거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르브론이 조던의 그런 상징적인 걸 뛰어넘을 수 없듯이. 또한 35대 시즌에 소속팀을 파이널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일부 팬들은 임팩트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누적 성적을 깔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존 스탁슨이 뭐가 대단하냐, 칼 말론이 뭐가 대단하냐. 아니에요. 최고 수준에서 그 성적을 유지하면서 뛰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르브론이 3만, 4만 득점 바라보고 이거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비례해 연봉을 받는 프로스포츠의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경기 출전하냐. 우리 조날 같은 애 봐. 누워있잖아 아직도. 누워있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 연봉 받으면서 누워라고 연봉 줬어? 아니죠. 네가 가진 역량을 우리가 연봉을 주는 만큼 코트 위에서 풀어내라. 그거 기대치로 주는 거 아니에요. 르브론은 거기 단 한 번도 응답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다 응답했죠. 네. 얘가 장기 발장한 적이 거의 없죠. 시즌 날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건강하게 최고 수준에 뛰면서 이 누적 성적을 쌓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규적인 성적은 르브론이 반수는 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누적은 조단 넘었어요. 더 이상 쌓을 필요도 없어요. 조단을 넘으려면은. 이게 대단히 값진 훈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플레이오프 성적은 이제 단기전이니까 좀 평균 성적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볼 때 방송 돌려 듣게 해보세요. 이 친구들 정규시즌 성적보다 플레이오프 성적이 더 좋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미치는 선수들이요. 어이가 없습니다. 파이널 가면 더 올라가요. 네. 마이클 조던이 개인 플레이오프 179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41.8분 뛰었습니다. 윈시어가 플러스 39.8, 윈시어 48은 2아웃 오픈 5리. 르브론이 260경기에서 41.6분 동안 뛰면서 윈시어가 플러스 55.3, 윈시어 48은 .245. 르브론이 더 좋아. 그렇네요. 아, 이건 윈시어는 바뀌었어요. 조던이 245고 르브론이 225. 아, 조던이 255. 그러니까 네. 조던이 약간 더 높은데 누적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거죠. 근데 평균으로 봅시다. 마이클 조던이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평균 33.4득점, 6.4 리바운드, 5.7 어시스트, 2.1 스틸, 0.9 블록슛. 트루 슈팅 퍼센트가 56.8, 정규 시즌이랑 같아요. 야투 성은 48.7,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PER 수치 28.6, VRF 수치 24.7, 정규 시즌보다 더 올라가요. 르브론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대단합니다. 득점은 5점 정도 떨어지는데 9.0 리바운드, 7.2 어시스트, 1.7 스틸에 1.0 블록슛. 야투 성공률이 49.6%, 경기당 평균 자유투 획득이 9.0개, 트루 슈팅 퍼센트가 58.4, PER이 28.4, VRP가 플러스 33.2. 역대 PO 플레이오프 경기당 평균 득점 순위를 보면은 조던이 33.45득점 1위, 누적 5,987득점, 르브론 제임스가 5위인데 28.82득점에 누적 7,491득점 1위, 누적 1위고요. 아이버슨, 웨스트, 듀란트 순인데 평균으로는 아이버슨 누적이 2,100, 제리 웨스트가 4,400, 듀란트도 4,000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까지 다 합산하면 르브론을 2위라 봐도 무방하겠죠. 조던이 임팩트는 더 강했고 이 정도는. 그리고 역대 플레이오프 PER 순위 보면은 뭐 조던, 조지 마이칸, 르브론 제임스, 샤키노니, 하킴 올라전 순인데 마이칸, 조던, 제임스 딱 3명 붙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두 선수는 좀 떨어져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역대 플레이오프 밸류 오브 리플레이스먼트 플레이어 대체 선수 대비 상당히 짚어보면은 역시 르브론이 누적 1위, 조던이 2위인데 경기당 평균 VRP 수치는 당연히 조던이 플러스 0.140, 그리고 르브론이 플러스 0.127, 1위, 2위. 대단한 건 3위부터는 안 보입니다. 1m로 안 보여요. 그렇죠. 0.1 다 아래죠. 얘 둘이만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3위가 누적 VRP 수치 3위가 우리 자랑스러운 덩컨인데 경기당 평균 0.076, 메일 존슨 그 위대한 존슨이 누적이 조금 딸리죠. 은퇴를 일찍 해가지고. 근데 경기당 평균 VRP 수치가 0.095밖에 안 돼요. 르브론 조던한테 못 비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누적이 있으니까 르브론의 역대
플레이오프 개인 성적 역대 순위 봅시다. 자, 출전 260경기 1위, 누적 출전 시간 1811분 1위, 7491득점 1위, 445스틸 1위, 트리플 더블 28개 2위, 메이존 30개 1위, 윈시어 플러스 55.27 1위, 리바운드 6위, 어시스트 2위. 끝. 얘가 이런 친구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정규신 못지않게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뛴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는 더 대단한 거는 뭐 이런 평균 기록도 좋고 누적도 좋지만 일리미네이션 게임, 네. 네. 시리즈를 끝내야 할 때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게임에서 확실한 집중을 발휘했다는 거죠. 아마 트리플 더블을 제일 그런 게임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고 30득점 동반해서 그런 기록을 많이 냈죠. 뭐 비록 파이널에서 지긴 했지만 컨퍼런스 파이널도 어쨌든 플레이오프예요. 네. 네, 그런 시리즈에서 딱 결정 지어줄 때 날뛰었고 캐리했죠 거의.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레전드에 비해서 그런 게 월등히 많았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도 좋았고 또 나이 들수록 더 잘했다는 것 봐도 관리도 잘한 거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조던에 비해서 떨어졌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메이션 예를 들다시피 단 그래도 역대 넘버원 플레이오프 임팩트는 조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은 그만큼 더 출전하면서 그 간극을 많이 메꿨다. 그래서 사실 누적은 이제 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조던 시대부터 봤던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종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시전 쇼예요. 네. 네, 그건데 사실 그걸 빼더라도 뭐 저는 충분히 르브론 제임스가 높게 평가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보고 있고 그 동안에는 저는 사실 레이커스에서 우승 이번에 못했다 그러면 네.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네. 올라갔고. 네. 네. 지금 김한뜨님께서 제가 이 통화 표시가 저도 처음 봤어요. 어떤 건지를 네. 몰라서 그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데이터들을 조사 정리해 주시고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리스펙 악플 허이허이 뭐 해주셨는데 지금 뭐 채팅창 인도 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루피 루피. 오. 달란트 이런 거 아니야? 루피. 루피.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파이어 날 거 아직 안 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불 한번 질러봅시다. 수상 실제에서 차이가 나요. 8점. 그러니까 진짜. 르브론 팬분들은 수상 실제에서 차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꼭 수상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신인왕 출신은 같고요. MVP가 조던 5회, 르브론이 4회인데 역대 공동 4위예요. 르브론이. 그리고 조던은 역대 공동 2위고 1위가 카림이죠. 공동 2위가 러셀, 네. 그리고 르브론이 공동 4위가 아마 매직일 거예요. 아마 그렇고 파이널 MVP 조던 6회, 르브론 4회, 역대 1위 2위고요. 올 NBA 팀이 조던이 11회, 르브론이 16회, 퍼스트 팀은 조던이 11번 중에 10번이 퍼스트 팀, 세컨드 팀 1번, 르브론은 16회 중에 퍼스트 팀 13번, 세컨드 2번, 서드 1번. 르브론이 더 뛰었다고 치면 여기는 차이가 안 나죠. 요거는 누적 성적으로 바라볼 것보다는 본인이 뛰었을 때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누적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비슷하죠, 이 정도면은. 비슷하고, 올 디펜시브에서 좀 차이가 나요. 조던이 퍼스트 9회, 그리고 은퇴 시즌 퍼스트, 르브론은 13-14 시즌 이후로 퍼스트, 디펜시브 팀에 선정되지 못했고, 퍼스트 팀도 5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수비에서는 세간에서 평가하기에는 조던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조던의 수비가 좀 더 압박이 했고, 좀 더 수비 맡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의 수비수가 조던은 가지고, 르브론은 못 가졌어요. 여기서 수상 실적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누적 출전, 성적이 부족함에도 수상 실적에서는 르브론과 비교해 조던이 확실하게 앞서했던 걸 알 수 있고 MVP 선정 경쟁 난이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 87, 88 시즌 그러니까 조던이 5번, 르브론이 4번이죠. 조던부터 살펴봅시다. 87, 88 시즌에 MVP 1위가 조던, 2위가 버드, 3위가 매직, 4위가 바클리야. 자,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넓게 잡아서 역대 탑 10. 매직은 좁게 잡아도 탑 5. 바클리는 탑 20. 이 정도로 봅시다. 이제 버드와 매직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려고 할 때 바클리와 조던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매직은 건재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90-91 시즌 2위가 매직, 3위가 데이비드 로빈슨, 탑 50로 칩시다. 네? 탑 50. 너무하네. 로빈슨? 데이비드 로빈슨 탑 50. 역대 50위. 50이? 너무 높게 치네. 너무 높다고요? 지금 약간 발끈하는 소리.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를 의아했어 지금. 나 지금 야 여기서 약간 팬심이 갈리는구나. 나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약간 반신반의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한 사람은 너무 높게 줬다. 한 사람은 너무 낮게 줬다.
둘이 한번 좀 둘이 아니야, 한번 아닙니다, 의견 네. 아니 그렇다 치고 의견 좀 해봐요. 아 나 빠지겠다 빠져줄게.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아니,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예. 네. 로빈슨이 탑 50이냐 이거는 다음 주 주자.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파이어가 나? 네. 오케이 데이비드 로빈슨이 좀 있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9091 시즌 4위가 바클리입니다. 그리고 9192 시즌 2위가 드렉슬러. 드렉슬러 탑 50 동의합니까? 네. 52? 아, 그럼요. 52? 네네네.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렉슬러랑 예. 데이비드 로빈슨 50으로 네. 할게요 일단. 예. 그리고 3위가 로빈슨이었고 이제 4위 말론이 올라옵니다. 9192 시즌 MVP 4위가 칼 말론. 역대 탑 15. 아, 그럼요. 넓게 잡아서. 네. 뭐라죠? 아니 말론이. 말론. 네. 네. 그리고 이제 9596 시즌에 2위가 데이비드 로빈슨, 3위가 앰퍼니 하드웨이. 얘는 순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하킴 올라전이 탑 50. 15. 네. 동의합니까? 아, 그럼요. 넓게 잡은 거예요. 이거는 좁게 잡은 게 아니고. 그리고 9798 시즌에 은퇴 시즌에 All NBA First Team, All Defensive First Team MVP 선정됩니다. 조던이. 34세 시즌이에요. 그때 2위가 칼 말론, 3위가 게리 페이튼. 탑 50 동의합니까? 아, 페이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샤킨 오닐 탑 15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말론, 페이튼, 오닐이 마지막 MVP 시즌 경쟁자였어요. 르브론 봅시다. 0809 시즌 2위가 코비, 탑 50 동의합니까? 누구요? 15위 코비. 코비 탑 10. 아니, 일단 탑 15. 넓게 잡아서 왜냐하면은 코비가 많은 분들이 그냥 탑10 수문장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넓게 잡았어요. 네. 코비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 탑 50 네. 동의합니다. 웨이드 네. 그리고 0809 시즌 MVP 4위가 드와이트 하워드 탑 50 동의합니까? 아니요. 하워드 동의 안 합니까? 네, 당신?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네. 그러면 하워드는 탑백으로 합시다. 지금 팀 하워드는 안 계시지? 그렇지. 자, 드와이트 하워드 탑백. 자, 그리고 099 시즌 2위가 듀란트가 참 억울합니다. 네. 이제 지켜보면 알아요. 탑 30 동의합니까? 현 시점에서. 네, 탑 동의합니다. 30. 네. 케빈 듀란트. 그때 3위가 코비. 4위가 하워드 탑백. 왜 무슨 멜론이냐고. 자, 1212 시즌 2위가 듀란트, 3위가 크리스 폴, 탑 50. 아, 폴 탑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4위가 코비. 그리고 1213 시즌에는 2위가 듀란트, 3위가 앤서니. 순위 없다. 동의합니까? 아이, 앤서니는 아이, 100에는 넣어줘야죠. 탑백? 생각합니다. 아, 넣어줘야죠. 네. 탑백? 올림피언인데. 아니 올림픽이라 NBA에서 NBA 올림픽 금메달이 왜 나와? 어쨌든 뭐 탑백 합시다. 네. 크리스 폴 탑 50. 이게 안 써있네.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에 쓰는 순위 없었어. 순위 없어. 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순위 좀 데이비드 로빈슨 같은 애도 아이 미쳐. 본심 났어. 네, 잘했죠. 네. 네. 위대한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크리스 폴이 이랬고, 그러니까 MVP 순위 경쟁을, 그러니까 지금 현역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MVP 그 시대와 시대 보존하더라도 조던 시대가 MVP 경쟁이 좀 더 치열했다. 이 정도로 좀 뭉뚱그려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MVP 굳이 질을 따진다고 하면은 굳이 따지면 조던이 좀 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황재훈님께서 이게 더 재밌다고. 로빈슨 때문에. NBA 평론가 염진모.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르브론한테 미안한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던은 파이널 진주 6회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 그리고 파이널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요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르브론은 파이널 진출 10회 8년 연속 진출 포함. 요거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 왕조 시절 선수들 빼고는 르브론밖에 없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르브론은 파이널 진출 10회에서 고작 4차례 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조던과 르브론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예요. 왜? 양쪽 모두 최고 수준에서 경쟁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불세출의 스타입니다. 근데 봐요. NBA 경쟁의 정점이 어디죠? 최고 수준에 따지면은 그 최고 수준의 정점이 어디죠? 그 무대가 파이널. 파이널이죠. 둘 다 최고 수준에서 했지만은 그 최고 수준에서 우열을 가리는 무대에서 조던은 늘 웃었고 르브론은 6번 울었어요. 뭐 그러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야구는 월드시리즈 MVP 차이도 별거 없는데 농구는 파이널 MVP 왜 그리 쳐주나요? 왜 파이널 중요하고 선수의 역량이 더 발휘가 되니까. 거기서 르브론은 10번을 갔다지만 결국 6번 울었잖아. 조던은 본인에게 찾아온 기회를 다 가져갔는데 여기서 바로 위너와 루저의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바로 파이널 시리즈에서 조던이 늘 승리했던 반면 르브론은 절반 이상 빈도로 패자의 위치에 만족해야 했죠. 억울할 거 없어. 본인이 이겼어야지. 억울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여기서 차이 갈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약간 사족인데 조던은 1980년대를 지배했던 보스턴, 디트로이트, LA 레이커스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쟁을 거쳐가지고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로 대표되는 역경도 극복했습니다. 또한 복귀 후에는 올랜도, 인디애나, 시애틀, 유타 등의 도전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말입니다. 말씀하셨죠. 디시전쇼로 얘기 좀 옮겨 다녔다고 르브론은 데뷔팀에서 1기 시절 기준입니다.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 우승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피펜도 있고 로드맨도 있고 웨이드도 있고 보시도 있는데 대범이형 말처럼 그 팀에서 키운 선수들 그리고 로드맨에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아니 너네도 그럼 로드맨 데려와가지고 샌안토니오처럼 직감 좀 조련하지. 아무도 조련 못했잖아. 유일하게 조련한 사람 2명 있죠. 한 명이 필적스, 한 명이 척 데일리인데 디트로이트랑 시카고 아닙니까? 억울하면 조련하든가 샌안토니오에서도 못했잖아. 못했잖아 당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억울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로드맨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로드맨은 그만큼 다루기 힘든 선수였어요. 그 르브론은 데뷔팀에서 1기 때 우승하지 못했고 마이애미 우승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력자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고 클리블랜드 2기 LA 레이커스 시절 역시 인위적으로 조립된 거 맞잖아. 사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데이비스 없이 우승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스 없이? 미안합니다. 인정합니다. 스토리 완성도 측면에서 조던의 우승과 비교해 뒤떨어진 이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댓글 지금 올라온 것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뽑아볼까요? 댓글. 일단은 네. 아까도 근데 어떤 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준우승할 바에 1라 딱 한 게 낫나요라고. 그건 아니죠. 좀 네. 지나치게 왜곡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르브론이 최고의 수준의 퍼포먼스에서 했던 거 맞고. 네.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조던이 팀을 인위적으로 만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했던 거고 릴퍼드라는 걸 샌안토니 받은 거고 네,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거고. 네, 그리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뭐 그럼 6번 우승하지 않는 동안은 조던 뭐 했냐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조던은 거기까지 가는데 그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르브론은 그거를 그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갔던 거지. 뭐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한결같이 말했던 건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후배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스턴 셀틱스가 60년대 70년대 식스맨 사용법을 처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농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5명만 뛰는 농구 교체 없이 그런 농구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펜나일리나 여러 사람들이 박스아웃 훈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멈췄을 수도 있고 모션 오펜스라는 것이 70년대, 60, 80년대 거치면서 발전하지 않았다면은 오래된 기억 속에 세크라멘토도 없었겠죠.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 다른 면을 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성공하면서 스타 마케팅의 방식이 완전히 정립이 돼버렸죠. 시그니처 슈즈가 이때 나와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 공식대로 따라갔다면 페니 하더웨이,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장할 때 어땠어요? 초준 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2003년에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고트라는 큰 영향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용근 씨 말대로 시대가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까지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례로 어느 통계를 봤는데 조던 데뷔 3년 만에 88년이었죠. 그러니까 88년쯤에 전 세계 조던을 다룬 책이 80몇 권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 물론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책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90년대 미국은 아직까지 종이책 인쇄가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고 프랜차이즈가 망하던 프랜차이즈는 시카고 불스가 84년도에 라디오 계약을 못했대요. 제대로 TV 중계랑 딜레이 중계됐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팀이 갑자기 부자 팀이 되고 그런 프랜차이즈를 바꿔놨 임팩트 같은 게 어쨌든 간에 조던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쭉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멀티미디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조던도 시대를 잘 만나서 고트가 된 거고 또 르브론 제임스도 이렇게 왔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단지 농구 기량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훌륭한 선수고 또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반영되는 성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 따라잡았어요. 사실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하지만 NBA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 실적을 따져야 되는데
정말 단순하게 우승 횟수에서도 못 넘었잖아. 아까 말씀하셨죠. 조던이 우승 못했는 시즌 뭐였냐고. 그러면 르브론도 똑같잖아. 똑같이 반영되지. 르브론 우승 못한 시즌 뭐였어? 똑같은 얘기 돌아오는 거잖아요. 부메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승 횟수도 맞춰야지.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맞췄는데 이미 시대적인 배경, 환경을 만들었던 그런 측면 못 넘으니까 실적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따지면 실적 따지면 못 맞췄잖아. MVP 하나 모자라죠. 파이널 MVP 2개 모자라죠. 우승하고 준우승 몇 번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MVP 모자라지 우승 했으면 모자라지 파이널 MVP 모자라지 올해의 수비수 모자라지 실적도 모자라야지 어디다 대고 비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 퍼포먼스가 반영되는 성적 누적 성적 말고 그러니까 누적 성적만의 가치로도 대단하지만은 르브론이 조단을 넘어서 GOAT가 되려면은 환경적인 그런 배경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조차 아직 못 넘었잖아요. 근데 어쩌다고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시대별로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0년 전 선수보다 못하냐 하는데 사실 지금 빌러스를 뛰면 다 발릴걸요. 빌러스는. 빌러스를 다 바른다는 게 아니라 빌러스를 뛰지도 못할걸요. 시대가 다르니까. 기술도 다르고 웨이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근데 11년 그렇죠. 동안 11번 우승한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저걸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였고 또 그 선수가 만들어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투 부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해주는 거지 이 선수가 지금 왔을 때 다 발라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체인벌린도 마찬가지야. 체인벌린도 지금 뛴다 그러면은 못 뛸걸요? 아마 덩치가 얼마나 선수들 지금 왜 힘이라든지 체인버린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던도 우리 집 마음속에는 굉장한 고투로 남아있지만 이 시대에 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 뭐 기능적인 면을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서로 존중하면서 항상 갔으면 좋겠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항상 머릿속에 이 논쟁이 펼쳐질 때마다 제가 뭐 거기다가 커뮤니티에다가 뭐 글을 쓰고 뭐 하진 않지만 혼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이중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맞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존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지금 시대에 왔을 때 아니면 르브론이 그때 시대에 갔을 때 이 선수가 과연 뭐 동일한 퍼포먼스 할 수 있을까? 근데 슈퍼스타기 때문에 당연한 믿음을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비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장담 드리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너한테 나한테 누군가에게 주입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커리가 넘버원일 수도 있고 르브론이 넘버원인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코비가 살아있을 때는 코비가 넘버2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누적이 되고 뭔가 바뀌기 시작해서 바뀌니까 코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빌러스 카림 압둘자바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 그때 했을 때는 제가 꼽은 넘버2가 카림 압둘자바였어요. 네. 빌러셀이 3위였고 레이 존슨이 4위. 근데 지금도 그 순위 똑같아요. 순서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어쨌든 간에 해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37과 46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니까. 분명히 다른 그리고 거니까. 또 이적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한 팀에서 오랫동안 해낸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어딜 옮겨가든 간에 자기가 최고라는 걸 증명한 것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네. 조단이랑 비교하니까 파이어 나는 거야. 그냥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누구를 깎아내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호균님께서 러셀롱이 날 좀 두들겨 팼다고 지금 복수하시는 랄레모몽 미워요. 아니 저 러셀 되게 좋아요. 저는 러셀 자서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존경해가지고. 네. 되게 소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되게. 그런 거 되게 것 같고 그다음에 되게 이것도 파이어 날 주제죠.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조던이 지금 골스랑 붙으면 이길 것 같으냐. 그렇죠. 네, 그것도 한참 파이어가 났던 주제였죠. 골든 네. 스테이트가 73승 할 때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였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골스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2016 파이널에서 클리브랜드가 골스 잡았죠. 네.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농구의 발전이 그리고 현대 농구의 발전이 응축되고 집약된 게 골든 스테이트였고 네. 그런 농구의 발전은 시대적으로는 과거 세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클리브랜드가 조금 질척질척하게
끈적하게 농구라면서 결국은 그 골든스테이트 밟았잖아요. 뒤집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러니까 디키 심킨스가 95, 96 지금 우승 멤버죠. 네. 그 선수가 옛날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랬죠. 7판 붙으면 4번 이길 자신 있다. 3번은 지더라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이거랑은 별개로 2002년 아시안 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럼 다들 이상민 서장훈이 있는데 그러면서 2002년 우리가 이긴다. 네. 근데 2014년에는 자기네들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전설의 멤버들이지만 수비 조직력 자체가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농구의 수비가 많이 바뀐 거죠. 시스템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서로 주관적인 거죠. 농구 팬들도 아마 투표 붙이면은 확 갈릴 거예요. 지금 세대와 옛날 세대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대현아 오늘은 네가 한번 하는 거야. 이게 유도훈 감독님의 이제 작전 타임 예산인데 1리걸 번창하세요라고 남겨주시면서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3위, 4위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한 번씩 뽑아온 거니까 네.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3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압둘 잡아요. 압둘 자바, 네. 카림 압둘 자바 네. 뽑으셨고. 네. 어떤- 기자님은? 저도 압둘 잡아. 네. 저도 압둘 자바 뽑았어요. 네. 압둘 자바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어제 얘기를 하면서 파이널 6회 우승, 파이널 MVP 2회, 정규 시즌 MVP 6회, 올 NBA 퍼스트 10회, 세컨드 5회, 디펜시브 퍼스트 5회, 세컨드 6회, 통산 득점 1위, 통산 출전 시간 1위.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본인이 뛰던 이제 그 커리어 기간 동안에도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카림 압둘 자바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여담의 평가 기준에는 뭐 넣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40살 다 된 나이에 배드보이스의 그 6탄 방어를 견뎌내면서 코트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좀 나중에 봤어요. 저는 한참 뒤에 비디오 외국에서 보내주신 비디오를 봤었는데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뽑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압둘 잡아요. 누적. 누적. 그리고 누적이랑 수상의 수? 수상의 수도 그러고 시대를 지배했잖아요. 시대를 지배했고. 근데 그런 압둘 잡아도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지만 이적시켜달라고 꼬장 부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적됐죠. 그래서 네. 거의 파업 상황까지 가고 막 구단주 만나서 항의하고 떠난 그런 스토리가 지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과연 지금 세대에서는 고트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개개인의 스토리가. 네. 그리고 지금 되겠지 어떻게든 님께서 5,000개씩 후원해 주시면서 누가 고트이건 상관없이 주제에 맞게 칼춤을 잘 추시는 연 선생님의 강단에 탐복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적 맞춰라고 실적 맞추면 넘을 수 있다고. 우승을 몇 번 대회는 못 넣는 게 아니고 연습만 맞춰라고 일단. 아직 르브론의 커리어가 남아 있으니까. 네. 앞들은 고트 아닌 고글. 와. 약간 그 벤시몬 침대는 벤시몬스 스타일이죠. 와, 네. 그 드립이. 혹시 이분 아니야? 그러니까 4위 누구예요? 저의 4위는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매직 다 존슨.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네. 탑 5는 다 비슷해요. 제가 이게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클러치 포인트도 찾아보고 ESPN도 찾아보고 뭐 랭킹 올타임 랭킹 뽑아본 것들을 보면서 네. 이제 거기에 좀 포함돼 있던 선수들을 넣고 그리고 팀 덩컨을 넣었어요. 팀 덩컨을 아무래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넣었고 네. 네, 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팀 덩컨이 분명히 5위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팀 덩컨으로 넣었는데 레이커스 선수들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레이커스 선수들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정작 저는 덩컨을 5번 올타임 5위에 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보스턴과 레이커스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사를 되게 잘했죠. 네. 드래프트 같은 걸 되게 그렇죠. 잘 모아왔고 트레이도 기가 막히게 했고. 음. 네.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런 돌발 변수에 잘 대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근데 사실 선수 주도가 아니라 오로지 구단 주도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셀러리 캡 개념도 약간 모호했던 시절도 있었고. 아 오늘 이메일 바꿔야 되나? 그냥 확실한 거는 뭐 구독자가 빠질 수도 있고 예, 남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저희 생각이에요, 사실. 로빈슨. 로빈슨 탑 50에 로빈슨. 탑 50은 너무 내려간 거 아니야?
아니 따지고 보면 역대 그러니까 그게 96년에 했나요? 98년에 했나요? 역대 50위 선정한 거 네, 있잖아. 96년. 96년. 네. 그때 로빈슨 탑 50대 들었으니까 50위 맞지. 아니 그러니까 탑 50위는 맞죠. 거기서 몇 명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빠질 수 있을 거야. 아, 거기서 뭐 르브론 듀란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워딩이 궁금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루치아노님께서 2000캐시 후원해주면서 이제 탑5 말고 탑 50을 이야기합시다. 가자 로빈슨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로빈슨 뭐 네? 그래요. 개인의 차이에 틀리니까. 우리가 4대 센터 순위를 다음 주에 그럼 정하죠. 아, 4대 센터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90년대 4대 센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지금 시대의 4대 센터도 정해보죠. 4대 센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랑그리사님께서 조던이 고트라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토론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토론 태도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토론 태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 기자님도 영 기자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던을 넣었고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서 르브론이 조던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토론이 되려면 르브론이 조던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니면 조던이 르브론보다 뭐 떨어진다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승 횟수 맞춰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얘기라도 해보려면 뭐 우승 횟수라고 실적을 맞춰오라는 그러니까 배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운명이 르브론이 늦게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으면 되는데 그건 억울하죠. 그건 르브론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떡해. 그러니까 조던 시대에 르브론이 태어나가지고 조던 대신 르브론이 태어났다면은 그레이트 오브 올타임이 세계화 그리고 뭐 상업화 그게 맞물려가지고 르브론이 과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못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역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대등하거나 이미 넘어섰으니까 퍼포먼스 성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성적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넘어서거나 비등하니까 이제 실적을 맞추면은 그런 본인 운명이 거스를 수 없는 배경에 비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실적도 못 맞췄다는 거야, 제 말은. 김승림님께서 영 기자님 말을 바꿨는데 채팅창 보고 나서 영 기자님이 실적 맞춰라 했는데 영 기자님은 채팅창을 본 적이 없어요. 보시지 않아요. 저 채팅 안 보고 있는데? 저 채팅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이런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그 떡밥이 이 떡밥이 그렇게 파이어가 나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고 당연히 얘기해보면 재밌으니까 항상 재밌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복숭아님께서 뭐 러셀 우승 횟수 얘기하는데 진짜 실제로 러셀을 고트로 놓는 전문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진짜로. 네. 뭐 기준마다 다른 거죠. 맞아요. ESPN에서 뽑았을 때도 10몇 %는 3회 우승만으로도 르브론이 조던을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13%를 저 농알못 새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제 주변에 이호근님과 똑같은 의견도 있는 게 전 1위는 바클리. 맞아요. 바클리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리고 뭐 커리를 진짜로 넘버1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왜냐면은 그 친구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게 3점 슛으로 농구를 바꿔놨으니까 네. 이 선수 역대급 아니냐. 저는 인정해요. 왜냐면 맞는 말 같아요, 진짜로. 농구를 바꿔놨으니까. 근데 그런 거 딱 기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폄하를 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예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근데 좋겠다. 저희가 이거 한 게 지금 그레이티스트 플레이 오브 얼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에는 사실 영향력을 뺄 수도 없고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거 뭐 순수 실력만 갖고 얘기하자는데 순수 실력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경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치면은 우승 횟수 맞춰와라 뭐 그러면 또 그런 게 들어가요. 그때 컨퍼런스 팀이 몇 개였냐, 그때 뭐 셀러리 캡, 뭐 핸드 체킹 룰 뭐 별게 다양한데 그냥 그 영향력이란 게 되게 기준이 애매해서 사실은 누구한테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퓨어 매직님께서 모르겠고 페니가 간지 1위야 그러는데 그 용병닷컴 운영하신 정지욱 기자, 네. 그러니까 페니를 정말 좋아하셔요. 그리고 루키 더 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도 아마 올랜도 매직 페니를 되게 역대 최고로 꼽는 분 중 한 명인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무장전선님께서 연기자님 월 vs 빌 vs 스마트 했을 때 누가 가장 1인가요? 월이지. 월이가 1인가요? 당연하죠. 돈도 많이 받고 공부도 하지만 잘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빌이 넘어섰나? 이제 빌이 넘어서지 않았을까? 역대 최고의 플라퍼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아 같고. 그런 것도 재밌겠네. 플라퍼 고트. 진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어떻게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댓글 그러니까 확실한 남겨주시면 좋을 거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사법 재판소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르브론이 조던 못 넘는다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뭐 법전에 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부처님 예수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린 건데.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네. 로빈슨에 대해서 로빈슨이요? 해야 돼? 그거 왜 해요? 기분 나빠하길래. 아니야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탑 50은 좀 많이 미치지 않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선? 30? 30. 네. 30. 조금 30. 오케이, 알겠습니다. 30. MVP 없는 애들도 30이 위에 있는데 왜 MVP 있는데 거기서는 60승도 했고. 네, 그럼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성곤님이 오석캐시 후원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르브론 이후에 또 어떤 선수가 나와서 또 언제 또 이렇게 당분간 후원할지. 없을걸요? 20년 있었는데 20년. 네, 정말 거의 르브론이 뛰는 동안에 있을 법한 앞으로 있기 힘든 어려운 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브론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것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2의 조던 논장이 2000년대 유행이었어요. 네. 2000년대가 뭐야? 거의 7년 정도부터 한 2010년까지 계속 제2의 조던 논장이 있어요. 코비가 그래서 항상 희생을 당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맥그레디도 있었고 그 뒤에 스프리얼도 있었고 잠깐 언급됐었고. 근데 진짜 진정한 그러니까 제2라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마케팅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 관점에서 제2의 조던은 네. 르브론 제임스죠. 그렇게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빈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어쨌든 비교되고 토론에 이렇게 선상에 올라오고 고트 논쟁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저는 2003년에 르브론 제임스 데뷔했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항상 거의 왜냐면 얘 에런 구린이라는 에이전트도 잘라버리고 막 지금 친구 됐고 막 그럴 때부터 아마 제 칼럼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2005년에 그렇게 써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농구를 너무 비즈니스 대한다 막 그런 식으로 까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아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것도 아마 20년쯤 지나면은 새롭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스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그래서 한번 늙어서 봅시다 한번. 근데 아마 많이 평가가 달라져 있을 거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러 하나 누명을 벗었네요. 오늘 NBA 댓글장에서 저 새끼 르키라고. 그 누명을 벗었네요, 제가 오늘. 좋습니다. 베스트 5라고 했는데 베스트 4까지밖에 안 했다고. 근데 베스트 5가 무슨 의미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5번째 사실 생각을 그냥 너무 다 비슷해서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밑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떤 선수를 넣던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 그 선수의 순서가 바뀔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 계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올타임에 대해 랭킹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옛날 조선의 느바 나와서 그 한마디 한 다음부터는 네. 거의 막 물어보면 그냥 생각나는데도 답을 했는데 네. 다시 정리한 거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1년 만에. 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유익한 방송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던 밀었으니까 당신 둘 중에 하나는 르브론 밀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좀 이게 되지 이게. 죄송한데 단 한 번도 르브론을 1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거 제 생각이잖아요. 네. 거기 맞출 수도 없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14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